그날 그가 복도에 흘린 커피보다 더 지독한 건 사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회사는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눌러 노진수 할아버지를 응원해주세요. 노진수는 30해가 넘는 세월 동안 태양전자의 전산망과 설비 구조를 설계한 숨은 주역이었다. 컴퓨터가 소수의 전문가들만 다루던 시절부터 회사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혼자 구축해왔다. 회사가 작은 공장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젊은 임원들이 등장했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다. 진수 씨, 외주 전환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요. 회사도 변화해야 하니까. 태양전자의 창업주의자 회장인 윤태성은 그렇게 말하며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쓸쓸했다. 겉으로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결국 진수를 지킬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이 묻어났다. 정리해고 통지를 받고 회사를 떠난 진수는 몇 달간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침마다 일어나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변화의 물결에 휩쓸린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전자에서 청소 용역 모집 공고를 받다. 진수는 오랜 고민 끝에 지원서를 냈다. 그의 나이와 경력을 본 용역업체는 의아해했지만 특별한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렇게 진수는 청소부로 태양전자에 복귀했다. 노인장, 여긴 3층 화장실이고 여기는 회의실이에요. 매일 아침 8시까지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합니다. 용역팀장은 건물 구석구석을 안내했지만 진수는 이미 그 공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직접 설계한 건물이었으니까.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도구를 손에 쥐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전에 알던 직원들은 대부분 떠났고 남은 이들도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보지 않았다. 진수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회사를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수는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해 사무실과 회의실, 화장실을 청소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청소를 하면서 그는 회사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의 표정은 무거웠고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회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진수는 청소기를 밀며 중얼거렸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상무님, 오늘 이사회 자료 준비됐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바라봤다. 복도 끝에서 한 젊은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뒤로 또 다른 남자가 따라왔다. 윤강훈 상무 회장의 아들이었다. 진수는 그를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소문은 들었다. 윤태성 회장이 후계자로 생각 중인 아들이라고 했다. 진수는 무심코 그들을 지켜봤다. 윤강훈은 서류를 훑어보며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진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청소를 마저하며 귀를 기울였다. 윤강훈은 해외 매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진수의 눈이 커졌다. 회사를 매각한다고? 그것도 해외에? 이건 아니지. 진수는 청소도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관찰자로서 회사의 모든 것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아침 6시, 본사 18층 복도. 진수는 평소와 같이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다. 이른 아침이라 사무실은 고요했고 햇살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진수는 바닥에 광택이 날 때까지 대걸레를 움직였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거울처럼 빛났다. 청소부가 된 이후로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회사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그가 회사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수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윤강훈 상무와 몇몇 직원들이 복도로 들어섰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른 회의가 있는 듯했다. 진수는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청소에 집중했다. 그럼 오늘 오후에 계약서 초안이 나오겠군. 윤강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와 함께 있던 직원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상무님을 연발했다. 그들은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진수는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윤강훈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서 커피가 넘쳐 바닥에 쏟아졌다. 아, 젠장. 윤강훈은 인상을 찌푸리며 종이컵을 내려다봤다. 갈색 액체가 바닥에 퍼지기 시작했다. 진수는 얼른 걸레를 들고 다가갔다. 비키세요. 진수가 다가오자 윤강훈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쏟아진 커피 주변에 무릎을 꿇고 닦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윤강훈이 갑자기 발걸음을 옮기다 진수의 손을 밟았다. 아! 진수는 순간적인 고통에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윤강훈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냈다. 뭐 하는 거예요? 복도 한가운데서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 어떡해요? 진수는 아픔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윤강훈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변의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바닥에 커피가 쏟아져서 청소나 제대로 하지. 기술자였단 소문이 우습군. 진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윤강훈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존중이 아닌 조롱으로 들려왔다. 진수의 눈이 흔들렸다. 나의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자신이 설계한 건물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침묵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눈을 내리깔았다. 아무도 진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저 불편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했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진수는 마지막 물기까지 닦아내고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진수는 일어서서 청소도구를 챙겼다. 윤강훈은 그를 한 번 더 쏘아보고는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다. 진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청소도구함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아팠고 손에는 밟힌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진수는 청소도구함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재빨리 닦아냈다. 청소도구함 구석에는 진수의 낡은 가방이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써온 다이어리였다. 진수는 펜을 들고 오늘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저 인간, 내 손으로 끝낸다. 진수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빛이 들어차 있었다. 그는 다이어리를 닫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청소도구를 정리한 후 다음 장소로 향했다.
이제 그의 걸음에는 무게가 더해졌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결심의 무게였다. 그날 저녁 진수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회사가 텅 빈 시간, 그는 18층 회의실을 찾았다. 윤강훈과 직원들이 회의했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진수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회의실을 살폈다. 쓰레기통에는 버려진 서류들이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지워지지 않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해외 투자자, 지분 매각, 구조조정 계획안. 진수는 화이트보드의 글씨를 읽으며 눈을 좁혔다. 그의 예감이 맞았다. 윤강호는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진수는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회의실 구석에 떨어진 작은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다.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았다. 진수는 그것도 챙겼다. 이제 시작이다. 진수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범한 청소부가 아닌 정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새벽 5시 진수는 여느 때와 같이 태양전자 본사에 도착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발걸음이 조금 다른 방향을 향했다. 평소엔 가장 먼저 로비를 청소하곤 했지만 오늘은 회의실을 먼저 찾았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정보를 모으는 것. 진수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은밀한 정보원이 되어 있었다. 어제 회의는 2,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고 했지. 진수는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회사가 고요한 이 시간,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대회의실에 도착한 진수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다. 어제 윤강훈이 이끄는 팀이 하루 종일 회의를 했던 곳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물컵 자국이 남아 있었고 의자들은 흐트러져 있었다. 진수는 꼼꼼하게 회의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청소를 하면서도 눈과 귀를 모두 열어두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찢어진 메모지, 구겨진 서류, 휴지들 사이에서 그는 값진 정보의 조각들을 발견했다. 진수는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었다. 테이블 밑에서는 작은 메모리 스틱을 발견했다.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듯했다. 진수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바닥 안에서 작은 장치가 반짝였다.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청소는 끝났습니다. 대회의실을 완벽하게 정리한 후 진수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회사 내에서 중요한 장소들, 특히 윤강훈이 자주 방문하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청소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특별히 윤강훈의 개인 사무실 청소를 자원했다. 혹시 상무님 사무실 좀 청소해도 될까요? 요새 그쪽이 좀 신경 쓰여서. 청소팀장은 의아한 눈빛으로 진수를 바라봤지만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그래요, 노인장. 근데 조심하세요. 상무님 책상은 건드리지 말고 서류들도 그대로 두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강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 들어서자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회장실보다도 더 화려하게 꾸며진 공간이었다.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미니바가 설치되어 있었다. 진수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며 청소를 시작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다니. 진수는 중얼거리며 바닥을 닦았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에 고정됐다. 건드리지 말라는 팀장의 말이 떠올랐지만 진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살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보고서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태양전자 지분 매각 검토안.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서류를 촬영했다.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담았다. 그리고 원래 상태로 정확히 되돌려 놓았다. 아무도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청소를 마친 진수는 다른 회의실들과 사무실들도 차례로 청소했다. 그는 모든 곳에서 정보의 조각들을 찾아냈다. 폐기된 회의 자료, 메모지에 적힌 숫자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명함들. 모든 것이 퍼즐의 조각이었고 진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나갔다. 점심시간 진수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노인은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것이 진수에게는 오히려 유리했다. 투명인간처럼 회사를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니까. 식사를 마친 진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빈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그는 오늘 모은 정보들을 정리했다.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고 주워온 쪽지들을 살폈다. 그의 예상은 맞았다. 윤강호는 태양전자를 해외 대기업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것도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진수는 의문을 품었다. 그때 화장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상무님 지시대로 자회사부터 정리하기로 했어. 직원들에게는 구조조정이라고 하고. 진수는 귀를 기울였다.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매각 대금의 일부는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자는 거지. 위험한 발상 아니야? 상무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대.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진수의 눈이 커졌다. 단순한 매각이 아니었다. 횡령과 비리가 얽혀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한 증거. 퇴근 후 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오늘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진들, 녹음 파일, 메모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어제 발견한 메모리 스틱을 연결했다. 스틱 안에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해외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진수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다. 한 주 시세보다 30%나 낮게 매각하려 하다니. 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매각 이후의 계획이었다. 직원들 대부분을 해고하고 회사의 기술력만 가져가려는 계획이 문서에 적혀 있었다. 30년 넘게 쌓아온 태양전자의 역사와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진수는 결심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회사 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 진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윤태성 회장의 비서팀장 이소민. 그녀는 오랫동안 회장을 보좌해온 사람이었다. 만약 그녀가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내일은 이소민을 만나봐야겠군. 진수는 다이어리에 내일의 계획을 적었다. 그리고 오늘 모은 모든 증거를 암호화하여 저장했다. 이제 그의 정보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7시 태양전자 본사 20층. 진수는 예정보다 일찍 회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이소민 팀장을 만나는 것. 회장실이 있는 20층은 보안이 삼엄했다. 하지만 청소부에게는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됐다. 진수는 대걸레질을 하며
주변을 살폈다. 아직 이소민은 보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진수는 중얼거리며 꼼꼼하게 바닥을 닦았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여성, 이소민이었다. 진수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청소를 했다. 이소민은 진수를 지나쳐 회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였다. 혹시 이소민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진수를 자세히 살피는 듯했다. 혹시 예전에 설비 책임자셨죠? 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니. 이소민은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주변을 살핀 후 진수에게 다가왔다. 노진수님 맞으시죠? 제가 입사했을 때 한 번 뵌 적 있어요. 회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회사의 숨은 기둥이라고. 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다. 과연 이소민을 신뢰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소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회장님께서도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진수님이 떠나신 후에 말이에요. 진수는 말을 이어갔다. 회장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뵙기가 힘드네요. 이소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최근에는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으시고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그 사이에 윤강훈 상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태성 회장의 공백을 틈타 강훈이 회사를 장악한 것이다.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요? 이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중요한 서류들이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무님에게 가기도 하고. 진수는 주변을 살폈다. 복도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어렵네요. 좀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이소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4시 지하 2층 서고에서 만나요. 그곳은 거의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진수는 동의하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이소민은 자연스럽게 회장실로 들어갔다. 아무도 그들의 짧은 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오후 4시 진수는 약속대로 지하 2층 서고에 도착했다. 그곳은 태양전자의 오래된 문서들을 보관하는 공간이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지만 회사의 역사가 담긴 중요한 공간이기도 했다. 진수는 청소 카트를 밀며 서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소민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기다리셨나요? 이소민은 고개를 저으며 진수를 맞이했다. 방금 왔어요. 이곳이라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고 깊숙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진수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을 이소민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윤강훈의 해외 매각 계획, 직원 해고, 방안, 자금 흐름을 조작한 증거들. 이소민은 충격에 빠졌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회장님께서 아시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제가 모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소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회장실에 출입할 수 있고 상무님의 일정도 모두 파악하고 있죠. 필요한 증거들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둘은 은밀한 동맹을 맺었다. 진수는 청소부로서 회사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이소민은 내부에서 중요 문서들을 확보하기로 했다. 완벽한 팀워크였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나요? 진수가 궁금해했다. 이소민은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사무실에 진수님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설비 시스템 완공식 때 찍은 사진이죠. 회장님께서 자주 그 사진을 보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윤태성 회장은 그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이틀 후, 이소민은 약속대로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와서 진수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윤강훈이 해외 투자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비밀 계약서 초안이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강훈은 회사를 해외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해외 계좌로 빼돌릴 계획이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이소민이 분노했다. 진수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윤강훈의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때 이소민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사실, 회장님의 숨겨진 딸이 곧 본사에 오실 거예요. 윤지수 씨라고 해외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최근에 돌아오셨어요. 회장님께서 그녀에게 회사를 맡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진수의 눈이 커졌다. 윤태성 회장님의 딸이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이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게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아시고 그녀를 불러들이신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정보는 진수에게 희망을 주었다. 만약 윤지수가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 후 진수는 청소를 하던 중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했다. 직원들이 모여들어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다. 진수는 모여든 사람들 사이로 한 여성을 발견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윤지수 이사님이세요. 주변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진수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다. 윤태성 회장을 닮은 눈매하지만 더 강인해 보이는 표정. 그녀가 바로 이소민이 말한 회장의 숨겨진 딸이었다. 다음 날 진수는 이소민에게서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저녁 6시 옥상 정원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진수가 약속 시간에 도착했을 때 이소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진수가 물었다. 이소민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지수 이사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를요? 왜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서요. 이사님께서는 매우 관심을 보이셨고 특히 진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셨어요.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다. 만약 윤지수가 오빠 편이라면?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밤 9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요. 사람들이 거의 떠난 시간이라 안전할 거예요. 진수는 동의했다. 다음 날 밤 그는 약속된 카페에 도착했다. 구석진 자리에 윤지수가 혼자 앉아 있었다. 진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노진수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지수가 먼저 말을 건넸다. 진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윤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진수 아저씨, 그때 저 구해주셨죠? 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윤지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15년 전 본사 화재 사고 때요.
제가 어린 나이에 회사에 놀러 왔다가 화재에 갇혔었죠.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아저씨였어요. 진수의 눈이 커졌다.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15년 전 회사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는 한 어린 소녀를 구조했었다. 그 소녀가 바로 윤지수였던 것이다. 그랬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윤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저씨께서 다시 한번 회사를 구하려 하시는군요. 진수는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의 조용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윤지수는 감사팀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진수와 이소민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식 감사가 시작되면 윤강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윤지수가 경고했다. 진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준비됐습니다. 이미 청소도구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놓았어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이 기록될 겁니다. 정말요? 청소도구에 CCTV가 달려있다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윤지수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며칠 뒤 태양전자 본사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2, 3층 대회의실에는 윤지수가 이끄는 특별감사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진수는 평소와 같이 청소부로 일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주변 직원들은 감사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늘부터 내부 감사가 진행됩니다. 모든 부서는 요청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수의 공식 메일이 전 직원에게 발송됐다. 진수는 청소도구함에서 그 소식을 접했다. 이소민이 보내준 메시지였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윤강훈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는 즉시 윤지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하지만 윤지수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 그녀는 이소민에게 비밀리에 녹음기를 건네받았고 모든 대화를 기록할 준비를 마쳤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감사를 시작하는 거야? 윤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빠. 넌 이제 막 돌아왔어. 회사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감사니 뭐니 하는 건 시기상조야. 그래서 공부하려고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방식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윤강훈은 여동생을 노려봤다. 아버지가 너를 불러들인 이유가 뭐지?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라고? 윤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단지 가족이 함께 회사를 잘 이끌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계속되었다. 윤강훈은 여동생을 설득하려 했지만 윤지수는 단호했다.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다음 날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는 20층 회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강훈이 나타났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윤강훈은 그를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다. 당신 요즘 내 주변을 자주 맴도는 것 같은데. 진수는 고개를 들어 윤강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다. 그저 맡은 구역을 청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강훈은 조소를 띠며 진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설마 청소부 할아버지가 내부 고발자는 아니겠지?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번에 이소민과 대화하는 걸 봤어. 그렇다고 뭐 그 나이에 뭘 안다고. 그 누구도 내 회사를 망치게 두지 않겠어. 진수는 천천히 대걸레를 내려놓고
윤강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회사 당신 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것이었어. 순간 윤강훈의 표정이 경직됐다. 그는 진수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마치 청소부 할아버지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반격을 받은 것 같았다.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이. 윤강훈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이소민이 나왔다. 윤강훈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괜찮으세요? 이소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윤강훈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진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현관문의 자물쇠가 미세하게 흔들린 흔적이 있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겉보기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책상 위 서류들이 미세하게 이동한 것을 눈치챘다. 누군가 들어왔었군. 진수는 침착하게 집안을 살폈다. 다행히 그가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집에 보관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이소민을 찾아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윤강훈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 같아요. 소민 씨 집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세요. 이소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팀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윤강훈 편인 이사들이 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윤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감사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 계열사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윤강훈의 해외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날 오후 진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다. 윤태성 회장이었다. 오랜만에 회사에 나타난 그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다. 진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진수 씨? 윤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태성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소민이가 말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윤태성의 눈빛은 여전히 그때와 같았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눈빛. 회장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윤태성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해요.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눴다. 진수는 윤강훈의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고 윤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 방관했군요. 진수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회장님께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지수님과 함께 회사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진수 씨. 이번 일이 끝나면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강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의제는 단 하나, 윤지수가 이끄는 특별감사팀 해체와 감사 중단이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총동원해 과반수 찬성을 이끌어내려 했다. 이소민은 긴급히 이 소식을 윤지수와 진수에게 전했다. 세 사람은 급히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해요. 윤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수도 동의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예요. 우리가 모은 증거들로 충분할 겁니다.
이소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윤강훈이 반발할 텐데요. 그는 분명 뭔가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윤지수는 자신감 있게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진수의 눈이 커졌다. 윤태성 회장의 등장은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수였다. 회장의 권위는 여전히 강력했고 많은 이사들이 그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럼 내일이 결전의 날이군요. 진수는 중얼거렸다. 이소민과 윤지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판 승부뿐이었다. 아침 7시 태양전자 본사는 이미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평소와 달리 직원들이 일찍부터 모여들었고 경영진들은 수시로 회의를 가졌다. 오전 10시에 열릴 이사회를 앞두고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 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부로 일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은 그가 한 달 넘게 준비해온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윤강훈의 비리를 폭로하고 회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오늘 이사회가 시작되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소민이 아침 일찍 진수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대회의실 청소 권한을 받아두었거든요. 진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소민의 꼼꼼함에 감탄했다. 그는 이소민이 알려준 대로 대회의실 근처에서 대기했다. 평소와 같이 청소 도구를 들고 하지만 마음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채로 9시 30분 이사들이 하나둘 대회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진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마지막으로 윤태성 회장이 윤지수와 함께 입장했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회장의 등장에 모두가 놀란 듯했다. 특히 윤강훈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다. 이소민은 진수에게 작은 이어피스를 건네주었다. 이걸 끼세요. 회의실 내부 상황을 들을 수 있어요. 이사회가 시작되고 진수는 이어피스를 통해 내부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윤강훈은 예상대로 특별감사팀 해체를 강력히 주장했다. 불필요한 내부 감사로 인해 회사의 업무 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강훈의 발언에 일부 이사들이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윤지수는 단호하게 맞섰다. 특별감사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심각한 문제들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모든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진수와 이소민이 모은 증거들, 그리고 윤지수가 해외에서 추가로 확보한 자료들이었다.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다. 이사들은 충격적인 내용의 자료를 읽느라 말을 잊은 듯했다. 자료에는 윤강훈이 회사를 해외의 헐값에 매각하려 했던 계획과 그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리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네, 이건 사실입니까?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는 검증됐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금 세탁 내역, 인사 조작, 계약 조작.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윤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모함이다.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자료야. 하지만 윤지수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윤강훈이 해외 투자자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 자금 세탁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오빠?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다.
윤강호는 말문이 막힌 듯 그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윤태성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이사님들, 제가 건강상 오랜 시간 회사를 비웠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제 불찰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그는 아들을 바라봤다. 강훈아, 내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아버지로서, 회장으로서 너를 용서할 수 없구나. 윤강호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다. 아버지, 이건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해외 자본과의 제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윤태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왜 이사회에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았지? 왜 비밀리에 자금을 빼돌리려 했지?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들은 윤강훈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었다. 윤태성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사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윤강훈 상무를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특별감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의 모든 이사들이 손을 들었다. 윤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강훈 상무님, 어디 가십니까? 회의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었다. 윤지수가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였다. 윤강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윤강훈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한번 노려본 후 수사관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다. 진수는 이 모든 상황을 이어피스로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끝났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윤태성 회장은 진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진수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회장실에는 윤태성과 윤지수 그리고 이소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수 씨,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위기를 모면했소. 윤태성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이소민 팀장님과 지수님 덕분이죠. 윤태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진수 씨, 회사를 다시 맡아주세요. 우리에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수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젠 젊은 세대가 이끌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물러나 옆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윤태성은 아쉬워하면서도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대신 진수에게 자문위원직을 제안했고 진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회사를 떠나지는 않되 젊은 세대가 이끌어가는 모습을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동안의 긴장과 불안이 모두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윤강훈에 대한 염려가 남아 있었다. 그는 어디까지나 윤태성 회장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행동이 가족을 갈라놓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이틀 후 진수는 출근길에 신문 가판대에서 큰 헤드라인을 보았다. 태양전자 상무 회사 매각 시도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사에는 윤강훈이 검찰에 체포되어 구속됐다는 내용과 함께 태양전자가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수는 잠시 신문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태양전자 본사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윤강훈의 체포 이후 회사는
내부 개편을 시작했다. 윤태성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윤지수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많은 직원들이 이 변화를 환영했다. 오랜 침체기를 지나 회사가 다시 기술 중심 기업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이사회가 열린 지 일주일 후 태양전자 대회의실에는 전 직원이 모였다. 윤지수가 주최한 타운홀 미팅이었다. 진수도 여전히 청소부 신분으로 회의장 한쪽에 자리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가 단순한 청소부라고만 알고 있었다. 직원 여러분, 지난 몇 주간 회사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윤지수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모든 직원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양전자는 언제나 기술과 혁신을 중시하는 회사였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를 잊지 않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려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양전자의 심장을 설계한 분이자 최근 우리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주신 분입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다. 윤지수가 자신을 가리키며 앞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회의장은 의아한 눈빛으로 가득 찼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왜 저기로 가는 거지? 이분은 노진수님입니다. 30년 넘게 우리 회사의 전산망과 설비 구조를 설계하신 분이죠. 그리고 최근 몇 주간 청소부로 위장하여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오래 근무한 직원들 중 일부는 진수를 알아보고 충격에 빠진 듯했다. 진수는 머쓱한 표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다. 노진수님은 우리 회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윤지수의 말에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진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마침내 그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진수님께서는 우리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앞으로도 태양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미팅이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진수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특히 오래된 직원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수가 회사를 위해 한 일에 감사를 표했다. 진수는 비로소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윤태성 회장은 진수를 자신의 병실로 초대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다. 진수 씨, 결국 자네가 회사를 구했군. 진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죠. 윤태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강훈이 일은 정말 미안하오. 내가 너무 방관했던 것 같아. 진수는 윤태성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께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강훈 상무님도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의 과거와 미래,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 윤태성은 진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지수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오. 자네가 옆에서 좀 도와주게.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지수님은 충분히 훌륭한 경영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한편 윤지수는 회사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윤강훈이 추진했던 해외 매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회사의 핵심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또한 부당하게 해고됐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기술 개발팀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진수는 자문위원으로서 윤지수의 결정을 지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었고 젊은 세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했다. 이러한 협력은 태양전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어느 날 진수는 자신의 자문위원실에서 이소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진수님도 본인의 자리를 찾으셨네요. 이소민이 웃으며 말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가끔은 청소부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회사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이소민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후회되는 점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는데.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요. 내가 평생 바친 회사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윤강훈 상무가 안타깝습니다. 그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윤강훈은 현재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윤태성 회장은 아들의 일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몇 달 후 태양전자는 새로운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진수가 30년 전 처음 설계했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다. 윤지수는 이 프로젝트를 진수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우리는 선배들의 지혜와 젊은 세대의 혁신을 결합하여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윤지수의 발표에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태양전자의 개혁과 회생 스토리는 비즈니스 세계의 화제가 됐다. 특히 청소부로 위장해 회사를 구한 노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진수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새로운 세대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응원하고 지원했다. 그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다. 진수님,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윤지수가 물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지수님과 같은 젊은 세대가 회사를 이끌어갈 시간입니다. 윤지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수의 손을 꼭 잡았다. 항상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태양전자는 그의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단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회사에 기여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진수는 마지막으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회사를 둘러봤다. 이제는 모두가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그 시간을 추억하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창문을 닦았다. 깨끗해진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깨끗해야 보이지.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잘 안 띄더라고. 진수는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창문 청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회사의 운영,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인생의 가치에 관한 깊은 통찰이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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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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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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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전자 본사 로비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진수는 새로운 자문위원실로 향하는 길이었다.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진수는 친절하게 모두에게 응답했다. 진수님, 오늘 회의 준비됐습니다. 이소민이 다가와 말했다. 그녀는 이제 윤지수의 비서실장으로 승진해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소민 씨. 곧 가겠습니다. 진수는 잠시 로비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긴장감이 감돌던 회사는 이제 활기를 되찾았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미소가 있었고 복도에서는 열정적인 토론 소리가 들렸다. 태양전자는 다시 기술 중심 회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최근 윤지수의 지휘 아래 회사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특히 진수가 과거에 설계했던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젊은 엔지니어들과 경험 많은 기술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은 진수에게 큰 기쁨이었다. 진수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윤지수와 경영진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오늘의 회의 주제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윤지수는 진수의 조언을 특별히 요청했다. 진수님, 회사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합니다. 윤지수는 깊이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회사의 새로운 슬로건이 탄생했다. 기술은 도구, 진심은 기반 노진수. 회의가 끝난 후 진수는 자문위원실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아름다웠다. 그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몇 개월 전 모욕을 당한 날 적었던 그 다이어리였다. 저 인간, 내 손으로 끝낸다. 그날의 분노가 담긴 문장을 바라보며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의 감정은 이제 모두 사그라들었다. 그는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오후에 진수는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진수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젊은 직원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기술개발팀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날 있었어요. 윤강훈 상무님이 진수님께 모욕을 줬던 그날이요. 아무것도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런 생각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니까요. 민수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진수는 그에게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나눠주었다. 이런 대화는 진수에게 큰 기쁨이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자신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지금 그의 역할이었다. 그날 저녁 윤태성 회장이 진수를 병실로 초대했다. 회장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진수 씨, 강훈이 재판 결과가 나왔다오.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강훈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처음 범죄라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진수 씨?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시오?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장님. 강훈 상무님에게는 이것이 큰 교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니까요. 윤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소, 진수 씨. 자네는 항상 지혜롭군.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의 미래, 윤지수의 성장,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해. 윤태성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다음 날 진수는 윤지수와 함께 새로운 연구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태양전자의 미래 기술을 개발할 핵심 시설이 될 예정이었다. 이곳이 완성되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윤지수가 설계도를 보며 말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이 공간을 진정한 혁신의 장소로 만들 겁니다. 윤지수는 진수의 지혜에 감탄하며 말했다. 진수님은 항상 본질을 보시네요. 저도 그런 통찰력을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은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윤지수는 회사의 미래 계획과 자신의 비전을 진수와 공유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진수는 그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윤태성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진수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다. 회장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수님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세요. 윤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지수님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 하셔요. 전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있죠. 그날 밤 진수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는 청소부로 위장해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 긴장된 나날들이 이제는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로비에는 평소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직원들의 표정이 심각했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진수는 불길한 예감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진수님, 이소민이 울먹이며 다가왔다. 회장님이 어젯밤에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이소민은 고개를 숙였다. 진수는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윤태성 회장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다. 윤태성의 유언에 따라 대대적인 행사 대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다. 진수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묵묵히 고인을 배웅했고 윤지수를 위로했다.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윤강훈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긴 얼굴이었다. 진수님, 윤강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진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앞을 보아야 할 때예요. 윤강훈은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윤지수에게도 다가가 오랜 대화를 나눴다. 두 남매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진수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윤태성이 가장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테니까. 장례식 이후 회사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윤지수는 더욱 단호한 모습으로 회사를 이끌었고 직원들은 그녀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진수는 자문위원으로서 그녀를 지원했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후배 양성에 할애했다. 한 달 후 태양전자의 새로운 연구센터가 완공되었다.
개관식에는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윤지수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태양전자는 이 연구센터를 노진수 혁신센터로 명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런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윤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노진수님은 태양전자의 심장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센터가 그의 이름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진수는 눈물을 참으며 무대로 올라갔다. 그는 간단한 소감을 전했다.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센터가 미래의 기술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개관식 이후 진수는 연구센터를 천천히 둘러봤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곳에서 일하게 될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들은 진수에게 다가와 조언을 구했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센터 로비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진수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판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의 철학이 담긴 글귀가 적혀 있었다. 기술은 도구, 진심은 기반. 노진수. 진수는 그 명판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삶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회사의 핵심 기술자에서 정리해고된 노인으로, 그리고 청소부에서 다시 존경받는 자문위원으로.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 진수님,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윤지수가 다가와 물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전수하고 싶습니다. 윤지수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연구센터 내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릴게요.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진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진수는 이제 노진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기술자들을 양성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직업 윤리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기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진수의 수업은 항상 이런 메시지로 마무리됐다. 그의 학생들은 그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고 그것은 태양전자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갔다. 1년 후 태양전자는 완전히 달라진 회사가 되어 있었다. 기술력은 더욱 강화됐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상승했다. 윤지수의 리더십은 업계의 모범 사례로 꼽혔고 진수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른 기업들도 벤치마킹하려 했다. 윤강훈도 변화했다. 그는 해외 지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다시 시작했고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실하게 일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정성을 느끼고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진수는 회사 창문을 닦던 청소부 아저씨를 발견했다. 그는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청소부 아저씨는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청소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한때 청소부였거든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진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깨끗해야 보이지.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잘 안 띄더라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청소부 아저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그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고 자리를 떠났다. 윤지수는 진수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됐다. 그는 권력이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했다. 그것이 바로 진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였다. 시간이 흐르고 진수는 조금씩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주로 자문위원으로서 중요한 결정에만 참여했고 대부분의 시간은 젊은 세대를 위한 멘토링에 할애했다. 그의 학생들은 이제 태양전자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고 그들은 모두 진수의 가르침을 이어갔다. 태양전자의 로비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마음에 새기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기술은 도구, 진심은 기반. 노진수. 이 문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담긴 철학이었고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치였다. 진수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기억되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가치였으니까. 진수는 노진수 혁신센터 옥상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윤지수가 서 있었다. 진수님,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윤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진수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저는 제 선택을 책임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태양전자를 만들었으니 후회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둘은 함께 서서 저무는 해를 바라봤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그것은 마치 태양전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진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복도에 흘린 커피보다 더 지독한 건 사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회사를 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태양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